저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전희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주제는 수질 및 수자원 관리 기술인데요. 본래 이 NTRM 작성을 하기 전에 이 수질 분야하고 수자원 관리는 서로 일하는 부분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수질 쪽은 주로 환경이나 화공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 주로 이제 환경부에 관련된 그런 일을 주로 이제 나중에도 쭉 나오겠지만 그런 일들이고요. 수자원 관리 기술은 토목하시는 분들이 건교부에 관련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도 사실 모이기는 같이 모였지만 일은 이 쪼개가지고 일을 했고요. 따라서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수자원 관리 기술 쪽은 제가 상당히 친숙하지 않아가지고 오늘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또 이 NTRM 이 발표를 할 때 어차피 프로시딩에서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그냥 NTRM 보고서에 있는 거 그대로 발췌했기 때문에 사실 뒤에서 보시기에는 좀 글자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두 가지를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수질 및 수자원 관리 기술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맨 먼저 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물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게 제일 핵심인데요. 지금 대개 한 1년간 한 300억 톤 정도 쓴다고 그러는데 한 2011년, 12년경 가면은 한 17, 8억 톤, 한 20억 톤 가까이 모자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를 더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물을 관리하고 재이용하는 그런 걸 좀 더 다 선진화해가지고 물 부족을 해소하자는 그런 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인데요. 우선 물 핵심 기술의 개요는 지금 물 공급원 지표수하고 지하수, 그 다음에 그런 대체 수자원, 이 우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재이용 가능한 그런 물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은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관리를 하지만 그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 해서 물을 갖다가 좀 경제적으로 깨끗하게 처리해서 어떤 물 부족을 해소하자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물 문제가 댐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지 유역에 대한 뭐랄까 지역 이주의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부산, 경남 하고 경북하고 그런 걸 예를 받아서 그렇고 그래서 유역별로 통합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물 이용의 국가적인 물 이용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물 분쟁을 갖다가 좀 최소화하자 하는 그런 게 하나의 핵심 기술의 배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 시에 물 공급 실패로 인한 그런 사회 경제적 혼란을 갖다가 예방해보자 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쪽에서는 환경부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쪽, 수질 쪽 파트에서는 그런 대로 기술도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가 있고, 나름대로는 괜찮은, 어느 정도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토목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물 순환의 해석이라든지 그런 수계 물질 순환이라든지 이런 또 물 정보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수준이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먹는 물 문제가 항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재의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 이 두 번째 이 수질물 수자원 관리에서의 핵심 기술은 요겁니다. 수계 물질 순환 해석을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물 관리 계획이나 운영을 갖다 고도화하고 수질이 고도화인데 이게 지금 제일 부족한 부분이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가 지하수가 밑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표수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석이 아주 수준이 낮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물 관리 댐이라든지 또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물 시설들 운영을 갖다가 좀 더 고도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저희들 파트에서 핵심 기술입니다. 앞에서 환경에너지 쪽에 21개의 핵심 기술인가 그 중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수질 및 수자원 관리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핵심 기술이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물 공급해서 지속 가능한 물과 국토 이용 이런 쪽으로 기술의 범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환경에너지 프론티어 전체에서 나오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전략 및 제품으로서는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전략 및 제품인데 세부 핵심 기술로서는
유역 물질 순환 해석 기술 이걸 좀 고도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기능 지표수 모델링 기술. 저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지표수의 어떤 해석 기술, 그다음에 지하수 순환 해석 기술. 그러니까 유역별 물질 순환, 그다음에 지표수 모델링, 그다음에 지하수 순환, 이런 모델링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화공한 분들이 아주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화공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토목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좀 나은 내용의 그런 연구도 될 수 있고 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물 정보 관리 기술인데, 우리나라의 물에 대한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형편없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하천에 대한 그런 오염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연구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하천에 대한 그런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또 전부 다 홍수에 대비한 시스템이 전부 홍수 대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물에 대한 정보가 아주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통합물관리 계획도 그에 따라서 통합물관리 계획도 좀 더 고도화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물관리 시설의 운영을 갖다가 좀 선진화하고 자동화한다든지 어떤 고도화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세부 핵심 기술이고, 그 다음에 수처리 고도화 기술에는 만족도 높은 먹는 물 생산 공급 기술이 큰 하나의 세부 핵심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는 화폐수 처리 고도화 기술, 그 다음 미래지향적인 용수 제형 기술, 이런 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9가지가 세부 핵심 기술인데, 이 9가지 세부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각각이 로드맵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 박사님이 하신 것처럼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굳이 꼭 이렇게까지 단계별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1단계는 우리나라 물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해석 기술을 좀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수처리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 물 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반 기술,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1단계의 지향적이 되겠고요. 2단계는 이런 해석 기술이라든지 정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 관리를 갖다가 고급화하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2단계의 지향이고요. 3단계는 물 산업으로 한번 진출해보자는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걸 갖다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수질 관련 환경산업 전망은 수처리 용역이라면 이게 이제 수자원공사라든지 농업기반공사 같은 데서의 그런 사업인데, 그런 데가 이제 2005년에는 약 2조 3천억. 그다음 수자원 이용은 정수기라든지 절수기 같은 이런 어떤 물을 세입하는 그런 쪽에, 그다음 수처리 설비는 그런 화폐수처리 설비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질 쪽은 연평균 성장률이 약 12~13%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하고 이런 데서는 다 한 3%에서 5% 정도의 성장률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앞으로 이런 수질, 또 앞에서 하신 건 대기 쪽은 우리가 중국 시장을 좀 겨냥하면은 상당히 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훨씬 더 크게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련 산업의 발전 동향은 이 세 가지에 있어가지고 이런 기후변화, 이상기온에 대응하는 어떤 해석 기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해석 기술, 그 다음에 동위원소를 이용한 그런 오염의 그런 측정, 그 다음 지하댐 설치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발전할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 분쟁에 대비한 유역 및 도시권 물순환 관리 기술, 그 다음에 수자원 통합 관리 기술, 그 다음에 하천 유역 관리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 화공하신 분들은 조금만 들여다보시면은 충분히 현 수준보다도 더 높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수처리 고도화는 이제 수돗물 공급 관리 기술, 그 다음에 재이용 기술. 오늘 재이용에 대해서, 산업에서 재이용에 대해서도 특별 세션이 있던데, 그런 재이용 기술, 그 다음에 질소인 같은 그런 것까지 처리하는 그런 고도 수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수처리 고도화는 사실 선진국 대비 기술개발 수준이 이런 수준이라고들 보고서에는 쓰여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요거보다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저희들 한 70% 정도 되지 않았나. 지난 G7을 10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50%밖에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수자원 관리 쪽은 굉장히 낮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에서 한 5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가 있습니다. 다음. 지금 이런 세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국 외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국내는 지금 뭐 이런 각각에 대해서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이고, 그 다음에 통합 물관리 또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건데, 참 오늘 이 수질 및 수자원 관리 기술의 팀장은 건설기술연구원에 있는 김성 박사인데요. 그분이 토목을 하신 분이라서 황학회에 오셔가지고 발표하기는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김성 박사님이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 방안 사업단인데 초지 단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프론티어 사업으로 이제 이게 비로소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수출이 고도화 쪽은 이제 저희들 뭐 G7을 통해서 해서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아직도 이런 관망 진단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상수관 이런 관망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식 방지 같은 기술이 많이 부족하고 핵심 소재 개발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들입니다. 다음. 저희들 핵심 기술 9가지 별로 지금 주요 어떤 목표는 이런 비도시 유역 예를 들면 유역 물질순환 해석 고도화 기술에서는 어떤 비도시 유역의 물질순환 불확실성을 한 80% 정도까지 규명을 해보자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다기능 지표수 모델링 기술은 고정확도 흐름 해석을 통한 1, 2, 3차원 하천, 그러니까 3차원 하천 흐름 해석을 하는 그런 게 목표고요. 어쨌든, 정량화된 그런 목표로서는 이런 물 정보를 갖다가 선진국 수준 한 70%를 달성해보자. 근데 사실 선진국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 수준에 한 70%까지 달성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 관리 비용을 30% 정도 절감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에 있어서 만족도 높은 먹는 물 생산 공급 기술에서는 정수장 관리 기술을 갖다 선진국 대비해서 한 90% 정도 달성하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제형 기술에서는 농업, 공업 용수 수요의 30% 이상을 좀 절감하는 그런 정량적인 목표가 있고, 나머지는 또 정성적인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핵심 기술의 내용은 이게 지금 이상하게 많이 깨졌네요. 핵심 기술의 내용은 이제 이런 9가지 기술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이 쭉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TRM에서 하나씩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TRM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9가지 이 핵심 기술에서 다시 이제 그 안에서 요소 기술들이라고 있는데, 이런 요소 기술들이 결국은 RFP로 돼서 이제 과제화 될 텐데, 제가 수자원 관리 쪽에 유역 해석이라 어떤 지표수, 지하수의 흐름 해석이라든지 유역 통합 관리라든지 그런 쪽은 제가 이걸 작성을 해도 별로 설명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분야 이 3가지 있는 먹는 물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고, 또 TRM도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상수원수 확보 및 유지에서는 요소 기술은 이제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방법,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운영 기술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센서 같은 그런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개발 같은 것도 상당히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상수원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정화 상용화 기술, 오염물질 정화 기술, 그 다음에 이런 LG 같은 녹조류 그런 조류에 대한 억제 기술, 그 다음에 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 시스템 상용화 기술, 이런 것들이 상수원 수를 그러니까 먹는 물을 전체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맨 위에서부터 상수원수부터 하여튼 좋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수원수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의 고효율 정수장 운영 선진화 위해서는 정수 공정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동 제어도 하면서 효율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수 공정, 그 다음에 실시간 수질 자동 분석 기술,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 기술, 그 다음에 고효율 컴팩트한 정수 공정 기술, 이런 대규모 정수장뿐만 아니고 소규모 간이 정수장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 및 소독 부산물 제어 기술, 소독 기술은 그동안에 염소를 되게 쓰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런 새로운 소독 기술이라든지 소독 부산물 제어 기술, 이런 것들이
정수장 운영에 선진화에 필요한 그런 요소 기술들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프로젝트로 나갈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유해 물질 처리 고도화는 이런 멤브레인을 이용한 그런 고효율 저에너지 기술, 그 다음에 고도 산화 기술, AOP 같은 그런 그 고도 산화 기술, 그 다음에는 뭐 새로운 그 활성탄 공정 개발, 그다음에 독성 물질, 독성 무기 물질 처리 기술 상용화, 그 다음에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들 같은 이런 그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물질들에 대한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해 물질 처리 고도화의 핵심 요소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 관련 부품, 소재, 개척 장비 국산화도 지금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그 응집제라든지 접착제, 응집제 지금 뭐 알루미늄 개통 응집제 같은 걸 쓰고 나면은 나중에 웨이스트로 나오는 그런 것들 안에 다시 하천에 알루미늄 같은 게 들어가면 그런 게 이제 그 치매 같은 거 일으키는 그런 그 원인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 응집제나 접착제 개발, 그 다음에 장치 설비 개발, 그 다음에 개척 장비 개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수 관련 다기능 가진 소재 개발, 이런 것들이 정수 관련 부품, 소재, 개척 장비 국산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요소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관망 시스템 유지 관리 쪽은 지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수도 그 관망의 누수 문제, 그 다음에 노후돼 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상수도 관이 그 누수가 있다든지 노후가 그런 그 부식되어서 이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탐색을 못하고 어디가 뭐 물이 좀 뭐 잘 안 나온다든지 또는 뭐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더듬어 가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열어보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낮은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좀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파괴식의 그런 어떤 탐지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부식에 강한 새로운 재료 개발, 그 다음에 옥내 물테크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 기술, 그 다음에는 수돗물의 수돗물 2차 오염 방지 기술, 그 다음에 방청 방수 신물질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수 관망 시스템의 유지 관리 선진화에 대한 어떤 요소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물 원수부터 마지막 배급까지의 어떤 전체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요소 기술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폐수 처리, 앞에는 이제 먹는 물 내기고요. 이건 이제 하폐수 처리 고도 분야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하수 관망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하폐수 처리 기술, 그 다음에 영양물질, 뉴트리언트, 질소인 같은 거의 어떤 회수 재사용, 그 다음에 하폐수 처리하고 난 뒤에 나오는 그 슬러지 문제, 그 다음에는 그 하폐수 처리 고도를 위한 주변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인데요. 뭐 요소 기술들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고 어떤 그런 관망의 유지 보수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폐수 처리 기술에서는 뭐 컴팩트한 그런 하수 처리장 기술, 그 다음에 난분해성 산업에서 고도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물질, 질소인 회수 재이용은 제 생각에는 회수 재이용보다 질소인을 제대로 처리만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회수 재이용까지 좀 주장하는 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질소인 회수 재이용은 지금 네덜란드나 이런 호주 같은 데서 이제 막 상용화 초입까지 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슬러지 처리가 항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슬러지를 갖다가 탈수를 좀 잘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독성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슬러지 기술, 소화 기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용수 재이용, 물 재이용하는 부분은 지금 우수, 비가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수 좀 잘 이용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농촌의 하폐수 재이용률 올리는 거, 산업폐수 같은 거 재이용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재이용수 관련 절수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수 재이용 분야고, 그에 대한 요소 기술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요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기에서 지금 수질 및 수자원 관리에서 먼저 수계 물질 순환 해석 기술에서의 전체적인 로드맵이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수계 물질 순환 요소 기술을 좀 선진화하자는 그런 걸 위한 각종 해석 기술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고도화된 대기 지표 지하 연계 기술, 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용성을 갖춘 수계 물질 순환 해석 및 예측 기술을 갖다가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기술은 어쨌든 물이 비가 땅에 내려와가지고 지표든 지하든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그걸 갖다 해석을 잘해보자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물 관리 쪽에서 이제
물에 대한 각종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좀 다양하게 갖추자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수자원 기반 시설 갖다가 유지 운영하는 그런 거 좀 선진하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가 장기적인 이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처리 고도화 기술의 마지막 장인데, 수처리 고도화 기술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수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2005년까지는 완벽하게 해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수처리 기술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각종 얘기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소 기술들에 대한 시계열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적으로는 미래에 우리가 앞으로 먹는 물에 대한 기준도 앞으로 한 121개로 늘리는다 하는데, 그런 쪽에 맞출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맞춰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